개성공단 환풍구에서 깨어난 남자. 타겟을 암살하기 위해 어제부터 숨어서 대기 중인 북한 요원 엄준신이 엄철우였죠. 타겟은 쿠데타 의심 세력의 핵심 인물. 그런데 미리 입수했던 정보와는 달리 그 어디에도 타겟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하늘에 보이는 수상한 물체. 곧이어 큰 폭발음과 함께 불과 1초 만에 생지옥이 펼쳐지고 무고한 시민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죠. 그런데 똑같은 미사일이 한 개 더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MLRS, 강철비라는 별명을 가진 공포의 미사일.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닌 목표 지점 상공에서 흩뿌려진 셀 수도 없는 자탄이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끔찍한 살상무기였죠. 결국 이 무기에 대해 알고 있어 차 밑으로 몸을 던진 엄철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말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도 여기를 미국 놈들한테 다 당한 거야. 북한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들 남기지 말라. 그들의 최종 목표는 북한 1호를 제거하는 것. 행사에 참여 중이었던 1호도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치명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운 좋게도 철우가 이를 먼저 발견하고 쿠데타 세력을 피해 남한으로 도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한의 외교안보 수석 곽철우를 만나게 되고 내가 도와줄게. 두 철우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영화 강철비인데요. 웹툰 스틸레인을 원작으로 2017년 개봉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번에 3년 만에 강철비2 정상회담이 개봉하게 되어 두 영화의 연결고리와 여러 특징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타이틀인데요. 웹툰 제목인 스틸레인을 직역하면 스틸, 강철, 레인, 비 이거 말고 레인, 비를 의미하죠. 즉 영화의 제목인 강철 비가 되고 이는 앞서 보여드렸던 무시무시한 무기 M270 MLRS 집속탄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한 개의 탄마다 무려 644개의 자탄이 담긴 M26탄이 목표 지점 하늘에서 흩뿌려지는데 이때 총알이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죠. 단 한 대의 MLRS가 60초간 사격 시 공중에서 약 8,000개의 자탄을 떨어뜨릴 수 있고 축구장 3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 특정한 타겟보단 목표로 설정된 지점의 모든 생명체, 즉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모두를 살상시키는 목적이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관련하여 강철비에서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 하나가 있는데요.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이처럼 영화에서 여러 대사들이나 상황을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강철비라는 무기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잘 맞물려서 영화의 타이틀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강철비 1에 등장한 정우성의 배역명은 엄철우, 곽도원은 곽철우로 주인공이 모두 철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한자로 풀어보면 쇠철, 비우, 영화의 제목인 강철비가 되죠. 강철비2 정상회담의 경우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편과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평행 세계관을 공유하는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즉 북한의 쿠데타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공유하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되죠. 이는 웹툰 스틸레인부터 강철비2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온 양우석 감독만의 독특한 세계관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틸레인은 쿠데타 발생을 시작으로 북한 위원장이 사망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강철비 1에서도 쿠데타를 시작으로 북한 1호가 남한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선 한국, 북한, 미국 세 정상들이 북한에서 평화회담을 하던 중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해 북한에 납치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답도 없어 보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1편에서 상당히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한 결말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타개해 갈지가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강철비 1 같은 경우 한반도 평화 문제의 결정권이 완전히 남과 북만의 손에 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판타지에서 시작한 변화구라면 이번 강철비 2 정상회담은 여러 주변 나라들의 복잡한 지형 속에 있는 한반도라는 리얼리티에서 착안한 돌직구라고 하는데요. 1에서 제시한 해결책과 결말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던 만큼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크로스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편의 주연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이전과는 180도 바뀐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외교안보 수석으로 나왔던 곽도원은 이번엔 북한 고위 간부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등장하고요. 북한의 전직 정찰총국 요원이었던 정우성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또 1편에선 뚱뚱한 실루엣만 나왔던 북한 1호를 이번엔 배우 유연석이 연기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대통령은 이퀄리브리엄의 전현무 두폰트를 연기했던 앵거스 맥페이든이 맡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티저 예고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평화협정회담이 8월 1일에 열리기로 한 가운데 평화협정을 위한 한, 북, 미 정상이 모두 북한으로 모이지만 물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란 소리 아닙니까? 역시나 협정은 쉽게 이뤄질 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터지고 세 번 모시겠습니다. 새 정상이 납치당하고 마는 초유의 상황. 호텔에 쓰여있는 이름으로 모아서 동해 쪽에 있는 북한 원산에서 납치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들을 잠수함, 그리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이용해 바다 밑으로 납치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백 미터 바람대. 또 몇몇 대사들로 보아서 북한 쿠데타 세력에 일본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본 아들한테 벌 받았어. 자막을 보게 되면 독도 앞까지 도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쿠데타 세력의 잠수함을 그들을 지원했던 일본의 자위대가 또 아주 긴급하게 격침시키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배경이 핵잠수함이기도 하고 1분 남짓의 짧은 예고편에 잠수함 전투씬이 자주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새로운 대잠 액션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이 뭔 개소리야? 저, 꼬리 살랑.